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몇십 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38쪽, 39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몇십 나누기 몇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몇십이 아니라 몇십 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수학 교과서 38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36명을 세 모둠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모둠이 몇 명씩 될지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학생 36명이 있는데요. 36명을 세 모둠으로 나누려고 한대요. 한 모둠에 몇 명의 학생이 들어갈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한 모둠이 몇 명씩 될지 어림해 보도록 합시다. 36명이 있는데요. 세 모둠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만약에 한 모둠에 10명의 학생이 들어간다면 30명이 됩니다. 그럼 6명이 남겠죠. 그래서 10명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모둠에 15명씩 들어간다면 3 곱하기 15니까 4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명밖에 없으니까 15명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 모둠이 몇 명씩 될지 어림을 해보면 10명보다는 많고 15명보다는 적은 수가 한 모둠에 들어갈 것 같다. 이 정도로 어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림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 있을지 보시면 36명을 세 모둠으로 똑같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나눗셈식으로 표현을 하면 36 나누기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나눗셈식 몇십 몇 곱하기 몇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수 모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6 나누기 3 이제 36은 10 모형 3개 그리고 1 모형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묶음으로 똑같이 나눌 때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찾아주면 세 모둠으로 나눌 때 몇 명의 학생이 들어가는지 찾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주어진 이 수 모형들을 세 묶음으로 나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10 모형이 딱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의 묶음, 이쪽을 하나의 묶음, 이쪽을 하나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 모형들은 보니까 6개씩이 있어요. 그러면 이 2개를 아까 처음 하나의 묶음, 그리고 이 2개를 여기 두 번째 묶음, 그리고 여기 2개를 세 번째 묶음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면 한 묶음에 10 모형이 하나 들어가고요. 1 모형이 하나, 둘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0 모형이 하나, 1 모형이 하나, 하나. 여기에도 10 모형이 하나, 1 모형이 하나,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세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어 보니까 한 묶음에 총 1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 모형 하나에 1 모형 2개니까요. 즉, 이 하나를 학생 1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 36명을 세 모둠으로 나눌 때 한 모둠에는 12명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6 나누기 3은 12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산을 해 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 모형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39쪽입니다. 자, 36 나누기 3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수학 교과서 뒤쪽에 있는 준비물 4를 활용을 해주세요. 아마 이런 붙임딱지 스티커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10 모형 3개와 1 모형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36입니다. 그러면 이 36을 우리가 세 묶음으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 10 모형
3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10 모형 3개를 가지고 나누면 지금 여기 있는 걸 하나, 또 여기 있는 걸 하나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 모형을 3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1 모형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있는 1 모형, 이 1 모형들이 2개는 첫 번째로, 또 2개는 두 번째로, 그리고 여기 2개는 세 번째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붙임딱지를 이용해 붙여주면 이와 같이 똑같이 수 모형으로 3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 묶음에 12가 들어가기 때문에 36 나누기 3 나눗셈의 몫은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몇십 나누기 몇의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수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주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 모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교과서 39쪽 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6 나누기 3 죄송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을 세로셈으로 표현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줄 건데요. 우리가 36은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그리고 3은 나누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로셈으로 쓸 때 36 나누어지는 수를 먼저 쓰고 그 위에 선을 그은 다음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나누는 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을 해주는 것은 이제 이 3이 36에 몇 번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36명의 학생을 세 모듬으로 나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눗셈 식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 나누기 3 이것은 3이 36에 몇 번 들어가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나눗셈을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물론 36을 3으로 세 그룹으로 똑같이 나눌 때 한 그룹에 몇 개씩 들어가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36 안에 3이 몇 개 들어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보시면 여기 세로셈에서 10의 자리를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36에서 여기 10의 자리가 3이죠. 이 3 안에 3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목 위에 써주는 이 자리가 몫의 자리인데요. 이 위에 1을 써주고 이 1과 이 3을 곱해서 이 자리에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배웠을 때 곱셈에서 자릿수가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 세로셈의 나눗셈에서도 자릿수, 이제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은 10의 자리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여기 36에서 3이 10의 자리, 6이 1의 자리니까요. 그래서 이 1은 사실 10이 되고요. 이 10과 3을 곱해서 30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10의 자리입니다. 10의 자리 3에 여기 나누는 수 3이 몇 번 들어가는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 그리고 여기다가는 0을 써주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0은 사실 10과 3을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또 그어주시고 이제 3에서 3 여기서는 사실 뺄셈을 해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3에서 30은 이미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6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는가 1의 자리를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1의 자리를 생각을 해주면 6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죠? 3이 2번 들어갑니다. 구구단을 생각해보면 3 곱하기 2가 6이니까요. 그래서 3이 2번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6은 그대로 내려오고 3이 2번 들어갔을 때 그때 6 해서 3 곱하기 2를 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0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여기 10의 자리에서는 일단 3이 여기 36에서 3만 생각을 해줍니다. 10의 자리 3, 즉 30에 3이
10번 들어간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1을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10번 들어갈 때 1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0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36에 10의 자리에는 3이 10번 들어간다. 그리고 1의 자리 6에 3이 몇 번 들어가나 생각을 해보니까 2번 들어간다. 그래서 2를 써주고 6을 만들고 여기를 0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결론입니다. 나눗셈식을 세로로 쓰는 방법에 보시면 36 나누기 3은 12.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가로셈인데요. 이것을 세로셈으로 표현하면 36 나누기 3은 12. 이런 식으로 위에 몫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이 내용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 모형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푸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 나누기 2를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8 나누기 2는 2가 28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몇 번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10의 자리 2를 생각을 해주면 28 안에, 제 20 안에 2가 10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에 1을 써줄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곱해서 나누는 수와 여기 1을 곱해서 20이 들어간다 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8이 그대로 내려오죠. 왜냐면 2에서 1을 이건 빼주는 건데요. 20을 빼고 남은 숫자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8 안에 2가 몇 번 들어가는가를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8 안에는 2가 4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4번 4와 2를 곱해서 8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8 안에 8이 들어가면 이제 남은 것은 0입니다. 따라서 24 나누기 2는 14구나 28 나누기 2는 14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48 나누기 4 이것을 우리가 세로셈으로 쓰면 48 나누기 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48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가? 일단 10의 자리 4가 있는데요. 여기 이 4 안에 4가 한 번 들어갑니다. 10의 자리니까요. 사실 이 한 번은 10번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 즉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10의 자리 4는 즉 40입니다. 40에 4가 10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0을 써주지 않는 이유는 이따가 1의 자리에 더 4가 몇 번 들어가는지 추가를 해서 써줄 것이기 때문에 안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4, 10 계산하고 나니까 남은 숫자는 8입니다. 8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4가 2번 들어간다. 그래서 8에서 남은 것이 0. 48 나누기 4가 12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다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48 나누기 4가 있을 때 우리가 48 안에 일단 10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준다고 했습니다. 10의 자리 4에 4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4, 10이 되고요. 즉 48 안에 10의 자리로서는 10 모형이 4개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10 모형을 쓰지는 않지만 수 모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10 모형과 1 모형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48 안에 10 모형이 4개짜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모형 4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모형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8개 안에 4가 몇 개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쓸 때 처음부터 10 곱하기 4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8이 남았죠. 그리고 8 안에 4가 2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1의 자리니까 여기 이렇게 쓰고요. 8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때 몫은 무엇이 되느냐? 이 두 개를 더한 값 10 더하기 2 해서 12가 몫이다
라고 이렇게 한 단계 과정을 조금 더 넣어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면요. 자, 과연 다음은 39 나누기 3을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로셈을 통해서 이 방법이든지 이 방법이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먼저 여기 설명했던 방법으로 풀어보면 39 나누기 3을 써주고요. 여기 보시면 39 안에 3, 먼저 10 모형을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10 모형이 하나가 들어가면 30이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30 안에 3이 10번 들어간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이 되고요. 남아있는 수는 9가 됩니다. 그럼 이 9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는가? 3 곱하기 3이 9입니다. 그래서 9로 써줄 수 있고 남은 것은 0이 됩니다. 10과 3을 더해서 13이라고 하는 것이 39 나누기 3의 몫이 된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바로 계산을 해 줄 수도 있는데요. 39 나누기 3을 여기 10의 자리 3에 3이 하나 들어간다. 그래서 3, 10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남은 것이 9입니다. 9 안에 3이 3번 들어간다. 그래서 9, 0으로 바로 13이라고 하는 몫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로셈을 할 때 자릿수입니다. 30 안에 10 모형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 10 모형 3개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48에서 10 모형 4개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28에서도 10 모형 2개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세로셈으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명을 두 모둠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모둠은 몇 명씩 될까요? 먼저 나눗셈식을 세워보면 22명을 두 모둠으로 나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22 나누기 2는 몫이 몇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면 22 나누기 2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10의 자리를 계산하면 20 안에 10 모형 2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2, 10이 남고요. 그리고 2가 남는데요. 1 모형이 2개, 2개짜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곱해서 2, 0이 됩니다. 따라서 22 나누기 2의 몫은 11. 따라서 한 모둠은 11명이 된다 라고 정답을 써줄 수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을 했고요. 아까 계산한 방법처럼 여기 이 20은 여기 이 10과 2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2는 여기 1과 2를 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20은 2와 10을 곱한 거고요. 여기 이 8은 2와 4를 곱한 것입니다. 여기 39에서 이 30은 3과 10을 곱한 거고요. 여기 9는 3과 3을 곱해서 써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몇십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